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있는 돈을 지키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티끌보다는 큰 뭉치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그 큰 뭉치가 더 커지는 그 돈의 중력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돈벌이, 재테크에 뛰어드는 그런 한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부류, 재테크 부류에서 보통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을 권하고 앞으로 있을 리스크, 위험을 위해서 보험으로 대비해라. 큰돈, 목돈 나갈 것을 보험으로 대비해서 삶의 안정을 얻자라고 보통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류라서 종잣돈을 모아서 그것을 굴리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류에서의 그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죠. 보험은 들 필요 없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이란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고 그것을 체화했으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6살에 첫 보험이 회사에서 추천한 생명보험 5만원짜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서 26살부터 넣었던 종신보험, 또 결혼을 하면서 손해보험도 들고 또 퇴직연금도 들고 또 종신보험 말고 또 연금보험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벌고 있는 소득 대비해서 우리 보험이란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파이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된 적도 있습니다. 와이프랑 합산했을 때 그때는 정말 그 보험이란 것이 저희를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병원 가서 큰 돈 들었을 때 비용을 처리하고 보험을 청구하면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떼고 주지만 이렇게 목돈 들 때 이 보험이란 것이 참 도움이 됐구나. 그 돈이 한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돈 나갔던 병원비가 보험으로 돌려받으니까 좀 좋았던 거죠. 그건 손해보험이었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 연금보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적금처럼 쌓이기만 하고 진정으로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의 중력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투자금이 필요하고 종잣돈이 필요했을 때 이 보험이라는 부분이 되게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저게는 내 돈이 이때까지 모았던 돈만 해도 몇천만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해지했을 때 해지 계약금을 보니까 그게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막상 미래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들었던 보험인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불확실성 때문에 나는 계속 보험을 넣고 있는 거죠.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고 와이프랑 같이 결심했던 게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에 휘둘려서 지금의 종잣돈을 보험에 넣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돈을 굴려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보면 어떨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불하면 어차피 그 보험회사도 우리 비용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건물을 짓든 어떻게든 그 사람도 그 보험회사도 돈을 벌려고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굴려달라고 맡기는 거겠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격으로 계속 돈을 떼어먹는 거고 차라리 우리 스스로 그 돈을 굴리고 투자한다면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겠죠. 보험으로 놓고 있던 그 비용들을 더 이상 넣지 않고 보험으로 묶여있던 돈들을 해지해서 다 가지고 오고 그 돈을 모아서 하나의 종잣돈으로서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서 앞으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지금 벌어버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두 아이들의 손해보험, 유아보험 2개 남기고 저의 손해보험, 와이프의 손해보험, 실손보험이죠. 딱 4개만 남기고
모든 것을 해지하고 그 돈을 굴리고 뭉쳐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보험들이 우리 미래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 보장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만도 내가 투자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미래에 받을 보험 금액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가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물론 감가상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판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험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돈을 굴리고 투자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버리고 제가 그것을 미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보험 비용과 계속 깎이고 있었던 그 보험 보장 금액들 현재 벌써 다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가진 것 때문에 지금부터 더 앞으로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죠.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맨날 말하는 그 보험을 해지해라 부분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지금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보험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냐, 보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정 추구와 어찌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손해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이란 것에 내 미래를 맡기지 않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당장 실행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보험을 해지했고 그것으로 미래를 확보했고 불확실성을 없앴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 경험은 앞으로 무엇이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지병, 건강의 문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해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우리 두 아들들 아직 어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다치고 해서 받았던 보험비가 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되었고 지금 냈던 앞으로 낼 비용 대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기준에서 실비 보험은 남겨놓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해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상태, 재정 현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